사실 미국은 향후 30년간 단 한 해도 흑자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수출보다는 이제 지출이 많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2055년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풀어본다면 투자에 참고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왜 비트코인을 채택을 했지라고 한다면 참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기존의 달러에 대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발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8년도만 하더라도 이 금융 위기를 시점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달러를 거의 무제한으로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현금을 계속해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머니 서플라이 곡선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창시자 이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이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토시는 이러한 구조를 고장난 시스템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달러는 지금부터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행을 하고 있고 그 금액만 하더라도 21조 달러가 넘겨서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라고 하죠. 이 현금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또 희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관들도 그리고 우리는 사실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진 않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부자들,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굉장히 알고 있겠죠. 이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기축통화 달러에 대해서 계속 하락한다라는 움직임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탈출구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달러와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반대로 간다라는 걸 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붉은색 그래프가 달러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스 구간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만 하더라도 약간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가 또 다시 또 달러와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두 자산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역상관 관계라는 걸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와 반대로 가는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는 게 굉장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원래.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만 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특집으로 좀 다뤄드리고 오늘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탈출구로 이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을 채택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중에서도 이 크립토 시장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통화 남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화폐 질서로 비트코인을 제안했던 게 비트코인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정부 측에서 그리고 연준에서 통화를 남발하는 부분들을 비판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역상관 관계의 자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고 나선 것 역시도 새로운 통화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왜 스테이블 코인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안을 좀 구체화시키려고 굉장히 이제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던 이유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네. 없겠는데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1대1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수요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달러를 산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번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 일가에서 선제 발행을 하면서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 이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스테이블 코인을까지 발행했어? 트럼프 대통령 진짜 욕심쟁이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였지만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도 될까? 그런데 행정부에서 최근에 예전에 막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굉장히 쥐잡듯이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가 불명확할 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눈치 싸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고민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흔히 말해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된다면 그 준비금으로 1대1로 준비금 자산을 둬야 하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국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미국 국채가 좀 수요가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들아 내가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줄게. 그러니까 너네들도 눈치를 보지 말고 얼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와 공급을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우리 미국 국채 좀 같이 감당해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단순히 말로만 이게 크립토를 지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천천히 살펴보시면 직접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친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피셜 트럼프와 멜라니아 민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죠. 이 도널드 트럼프와 주니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 ADC라는 회사를 발행하게 되는데 여기 회사에서 캐나다의 대형 채굴 기업인 허트8과 함께 손을 맞잡고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사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IPO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말 그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진짜 트럼프 형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행보를 보고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표심으로 쇼잉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한 척을 했다. 전략적 비축자산도 실제로 세금에서 걷지도 않고 실제로 매입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쭉 지켜보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장을 버릴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는. 저도 그렇지 네.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물론 요즘 시장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은 맞습니다. 공포지수가 코로나 때만큼이나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손실 구간에 들어온 건 맞지만 우리가 늘 말을 하지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긴 추세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쭉 트럼프의 행보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크립토 시장은 트럼프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그의 행보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죠. 사실 최근에 트럼프 가문은 이 밈코인,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채굴 사업까지 암호화폐 다방면으로 뛰어들면서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사실은 좀 다양하긴 합니다. 사실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서 크립토 시장 자체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특히나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USD1을 선제적으로 발행하면서 기업들의 참여와 국채 수요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장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지에 관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보고도 굉장히 다양한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투자자분들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지금 나는 당신들에게 이례 없이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바꾸지 않을 거다라는 발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좀 독자적인 자산군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만 하더라도 이 코인을 하면서 남의 나라 관세까지 신경을 써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과 굉장히 커플링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S&P 500 지수가 각 대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위기 직후에 굉장히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회복하는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부진한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례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요, 시장에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참 이례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게,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딥시크 같은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런 단기적인 변화는 나스닥 관련 기술주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금방 고무줄처럼 탄성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변화다 보니까 각국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나라들이 대응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수 있고, 그리고 당분간도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그래프가 굉장히 좀 재미난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에 시장 자체가 급락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시간 다양한 이야기를 꾸려봤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또 전문가님께 우리 크립토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요,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참 많이 위축되고 공포 국면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이 공포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엮여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오더북 상에서도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하방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 생각하시고 당분간 좀 같이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